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우리 디펜스 브리핑은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렇게 브리핑 해드리는데, 그러나 오늘은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서울 불바다 한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이 남북 관계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 디펜스 브리핑에서도 이 남북 관계, 이 북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 전력은 어떻게 증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국방 TV에서 제대로 못 다루는 것들을 추가로 이 군사 TV에서도 다루어 드릴 테니까, 이 군사 TV도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심각하니까 구독, 알림 눌러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불법 무장단체 고위 지휘관 2명을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소란을 낼 때마다 중동에서 반미단체 고위급 임원이 제거당하는 것은 우연일까요?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불법 무장단체 후라스 알딘 고위 간부 2명을 제거했다고 현지 언론 알모니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미국은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 이번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리브 지역은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까지도 시리아군과 터키군이 뒤얽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인데요. 이곳에 배치된 시리아군의 야전 방공 체계는 미군 MQ-9의 공격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격에 헬파이어 R9X, 일명 플라잉 긴수로 알려진 닌자 폭탄을 사용했는데요. 현지인들의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타겟이 타고 있던 국산 산타페 차량이 마치 거대한 칼날에 매인 듯한 형태로 피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북한이 소란을 떨 때마다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반미 활동을 한 불법 단체들의 수장을 제거하며 위력을 과시해 왔는데요. 김정은 남매가 이번 공격을 잘 보고 깨달은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산타페, 초창기 산타페죠. 완전히 지금 뭔가에 크게 잘려버렸는데, 플라잉 긴수 R9X죠. 플라잉 긴수가 미국에 있는 시칼 생산 업체예요. 그래서 시칼이 날아다닌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플라잉 긴수라고 붙였고, 제가 신인균의 국방TV에 이 플라잉 긴수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100만 명 넘는 분들이 그걸 이제 보셨어요.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R9X 이 플라잉 긴수를 사용해서 정면에 오는 이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들어가서 운전석은 공격하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 이른바 VIP석이죠. 그 뒷자리까지 해서 한꺼번에 제거를 하고 뒤로 대각선으로 빠져나와서 이 칼날이 뒤에 여기 땅에 박혔습니다. 완전히 이 산타페를 대각선으로 관통해서 차체 밑바닥까지 뚫고 지금 뒷부분에 이렇게 박혔는데, 이거 보고 굳이 우리 국산차를 쿠킹 호일이다 이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 R9X가 그만큼 강력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방탄 차량 이런 것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칼날이지만 이 산타페 이 차량은 그렇게 방탄 차량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보고 야, 국산차 이렇게 되겠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풀만 가드 이런 것들을 타고 있는 사람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플라잉 긴수입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미국의 이 과학기술이, 이 사람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여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조수석,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 2명 딱 제거하고 작전 끝내버린 이 상황. 자, 김정은의 R9X 언제 갑자기 북한 상공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들리브 지역, 시리아에서 북서부에서 지금 완전히 터키군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기 판치르 배치돼 있고, 러시아군 항상 날아다니고 있고 이런 지역인데, 이 리퍼 무인 공격기는 4.5톤 꽤 큰 무인 공격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덩치 큰 이 리퍼조차도 탐지하지 못한 게 구형 소련제 방공망의 현실입니다. SA2, SA5 이런 거로 지금 시리아 북쪽에 쫙 깔려 있는데, 역시 그 SA2, SA5 쫙 깔려 있는 북한 리퍼 발견 못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군산기지에 리퍼의 조금 소형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 이글 플라잉 긴수 사용할 수 있죠. 12대 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지금 뭐 서울 불바다 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서울 불바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통일부와 국방부가 정말 오랜만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꺼냈는데요. 그 직후에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서 통일부가 유감을, 그리고 국방부가 군사 도발 시에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자 북한이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서울 불바다 위협을 꺼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서 남조선 국방부는 겁먹은 똥개마냥 짖어대며 입만 벌리면 추적, 감시, 확고한 대비태세, 강력한 대응 등 과시성 허세 부리기에 급급하다라고 조롱하면서 남조선은 입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해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신은 또 남조선 당국은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 그 뒷감당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3월 제8차 남북 실무 접촉 당시에 박영수 북한 측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만다 라고 위협한 발언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라면, 생필품 사재기 소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의 포병 능력은 실제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이 없는데요. 북한의 이런 허장성세에 속지 말고 우리 혈맹 미국과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냈을 때, 저 동원 예비군이었어요. 그냥 예비군도 아니고 동원 예비군 신분이었는데 얼마나 겁이 나던지 당시 서울에서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을 때 저는 이제 거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원령이 생기면 내리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이제 전역 그때 3년 차인가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가야지, 안 가면 헌병이 와서 나를 죽일 거야 생각하고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유서까지 적어놨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던 게 1994년이었습니다. 너무 겁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되고 나서 서울 불바다 이거 지금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계산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봤냐? 연평도 포격 도발에 북한이 우리에게 248의 포탄을 쐈는데 그 248의 포탄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죠. 그 정예부대를 동원했고,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이 되어서 정예부대를 동원했고, 그 정예부대가 다시 아주 최상의 컨디션의 탄약, 포탄을 공수받아서 그거 가지고 쐈습니다. 그런데 400발을 쐈는데 그 400발 중에서 우리 연평도로 넘어온 게 80발이었어요. 연평도에 탄착된 게 80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400발 중에서 12km에서 쐈어요. 12km. 그 사격 진지가 12km대 연평도에서 그 12km를 중에서 한 6km가 NLL 아니겠습니까? NLL을 못 넘어오고 자기 측 바다에 퐁당퐁당 빠진 게 230발이었어요. 그래서 NLL 넘어온 게 다 합해서 170발. 그 중에서 가로 세로 한 2km 정도 되는 이 연평도에 떨어진 게 불과 80발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정확한 게 북한 포탄입니다. 왜냐? 화약 관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눅눅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포탄 관리 상태 보면 정말 제습, 온도 조절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약이란 게 아주 뽀송뽀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습도에 노출되면 떡져버리면 안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처럼 제습, 온도 조절, 습도 조절 할 수가 없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둔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와봐 해서 이제 쐈는데 400발 중에 230발이 세상에 6km도 못 날라오고 퓨식퓨식 해서 자기 바다에 퐁당퐁당 앞에 바로 코앞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온 게 170발. 그 중에서 2km 곱하기 2km 정도 되는 이 연평도에 떨어진 게 80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또 20발은 안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포격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10년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탄약 상태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우리에게 포탄을 쏴도 그게 다 넘어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푸식푸식 해가지고 자기네들 앞마당에 떨어지는 거 절반 이상입니다. 이걸 겁낸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70mm 자주포, 그리고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 140문, 240mm 방사포 200문을 지금 이 개성 북쪽 개풍군 지역의 각종 산 북사면에다가 동굴을 파놓고 숨겨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꺼내서 서울 불바다 사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 한 번에 쫙 다 쏘면 최대 4,400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400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240mm 방사포가 12연장이 있고 22연장이 있는데, 저는 이걸 22연장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주로 12연장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태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대입을 해서 MDL을 넘어오는, 즉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터질 확률, 이제 불발탄이 있었으니까 터질 확률은 170mm 자주포 쏘면은 267발, 그리고 240mm 방사포는 1402발,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서 1600, 1700발밖에 안 터집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서울시 전체 면적이 2.9%인데, 야, 서울시의 2.9%가 터진단 말이야? 아니죠. 그냥 MDL 넘어오는 거. 비무장지대에 터질 수도 있고, 연천, 포천, 또는 뭐 파주, 그 산꼭대기, 그냥 뭐 야지, 논, 이런 데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아파트 단지, 또는 그 오피스 거리, 이런 데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2mm 방사포 그때 연평도에 떨어진 거 보니까, 그 122mm 방사포가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을 파괴를 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실제 당시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MBC 당시 취재단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특별취재단하고. 그 보니까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여당 국회의원 당대표도 나와서 무슨 이 보온밥통, 보온물병 가지고 이게 탄피냐 어쩌게 했던 그때 그 집은 불발탄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불타서 내려앉은 집이었어요. 그거 파괴된 집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금 외통위원장 하는 송영길 의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소리 했죠. 가서 폭탄 주네, 이런 소리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다 있는데 그 소주 병에 소주 들어있는 거 보고, 야, 이거 폭탄 주네,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돼 있으니 뭐 통일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아무튼 서울시 전체 면적의 2.9%, 그게 서울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포천, 연천, 파주, 다 동두천, 의정부 다 해서, 서울 다 해서 그 정도 면적에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공습경보 올려서 남향의 경우 아파트에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 죽습니다. 왜? 안방에 있는 여러 가지 벽을 관통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포탄이, 관통 폭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리에 나오지만 않으면, 공습경보 올렸을 때 집으로만 싹 들어가면은 거의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바다설에 쫄면 안 됩니다. 쪼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쫄아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보면 쫄 필요 없다, 다 허구다. 그리고 이 데이터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왜? 10년 전이었으니까. 10년 동안 더 습도를 먹었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 10년 전에 북한은 최상의 포탄을 갖고 와서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혹시 정말 불바다 하듯이 전면전하면 그냥 자기 진지에 있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데이터가 나오겠죠. 겁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한미연합 공군이 때려버려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김정은 잡으러 가는 거예요. 3일이면 평양 가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마음 갖고 있고, 이런 의지를 우리 군이 보여줄 때 정말로 불바다 할 생각을 못하지. 야, 쏘면 우리 전쟁은 안 돼요, 전쟁은 막아야죠 하면 이제 북한이 기세등등 하는 겁니다. 그래, 쏴봐라, 3일 후에 평양에 너 잡으러 간다 라고 했을 때 못 쏘는 겁니다. 전쟁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억제력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를 폭격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는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의 성과를 선전했고, 이라크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터키가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노동자당 PKK 장악 지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작전, 이른바 독수리 발톱 작전을 감행해서
81개의 표적을 제거했다고 알자지라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터키 공군 F-16 전투기와 다양한 무인기 수십 대가 동원됐으며 이들은 터키 각 지역의 공군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격해 이라크 북부 지역의 PKK 장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번 공습은 1996년부터 계속되어 온 PKK의 터키 국경지역 침범과 범죄에 대한 응징이다 라면서 터키군은 범죄자들을 응징하고 주권을 수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터키 전투기들은 이라크 국경선에서 무려 193km나 내륙으로 들어와 영공을 침범하고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다라고 비난하면서 터키는 엉뚱하게도 신자르 지역 일대의 민간인과 난민보호지역의 수용시설을 폭격해 민간인들을 살생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터키가 이라크 국경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이라크의 영공을 침범하고 민간인 구역까지 폭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가 이라크 국경을 무려 193km나 침범해서 들어가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이 쿠르드 민간인들을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193km 이거 엄청난 것이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 이남까지 내려가서 때린 겁니다. 이거 이라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특히나 그게 쿠르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지금 폭격했다라고 지금 이라크는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쿠르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라크 공식적으로는 이라크 국민들 아닙니까? 그걸 이라크 정부의 허가 없이 양해 없이 이렇게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라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쿠르드족 그러면은 미국과 협력해서 대시리아전 또 대이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미국이 보호해주는 또는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이 쿠르드를 이 정도로 대규모로 폭격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과는 완전히 끝나는 관계가 아니냐라고 우려가 되고요. 지금 이제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1개 도입 이것 때문에 미국과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또 도입하지 마라 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추가로 도입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전투기 안 되면은 TFX 개발해야 되는데 미국 압력 때문에 롤스로이스 여기에서 엔진은 못 준다 그러고 그리고 BAE 이런 데서 탈레스에서 레이더 못 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딱 들어와서 수호이 57 그 기술 이런 거 좀 줄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완전히 다시 러시아하고 살짝 갈라서려고 하다가 다시 러시아하고 또 밀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쿠르드를 이 정도로 대규모로 폭격을 한 것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이제 미국과는 또 서방과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리비아에서는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또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서 터키가 지금 세계 국가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터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